지금부터는 지방자치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에 헌법을 제정을 했죠. 그리고 1949년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곧바로 지방의회 선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곧바로 시행을 하지는 않았죠. 그리고는 1952년에 처음으로 지방선거를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1952년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1952년은 바로 한국전쟁 기간이었고 우리나라 수도가 부산에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쟁 중에 피난간 수도에서 지방선거를 이제 실시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떻게 전쟁 중에 지방선거를 할 생각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사실은 이 의문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시면은 어느 정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었죠. 그리고 당시에 집권 세력이었던 이승만 정부에서 직선제를 추진할 수 있는 원외 세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외 세력들을 조직하고 동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방선거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 또는 자치분권의 역사에서 좀 어두운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방선거가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우선하는 그러한 정치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지방선거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1952년에 처음으로 지방선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는 깊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는 건국이나 재헌과 더불어서 지방자치를 시행하려고 했고 그러한 정신을 우리나라에 뿌리내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선구적인 작업들은 그 이후 한국 현대사에서 좌초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지방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던 역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1961년에 5.16 군사정변이 나죠. 그리고 나서는 지방의회들을 다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지방 자치단체나 또는 지방의회를 주민들의 손으로 뽑을 수 없었던 역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죠. 1972년에 우리가 유신헌법이라고 알고 있는 저 헌법에 의해서 반복이 됩니다. 유신헌법의 헌법 부칙에 보시면 이러한 조항이 있어요.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 부칙, 유신헌법이 가지고 있는 이 헌법 부칙은 지방의회를 당분간은 우리 역사에서 구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유신헌법은 자치분권의 관점에서도 지방의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항들을 둠으로써 자치분권과 전혀 상반된 헌법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더 흘러서 유신헌법 시대가 지나고 처음 87년에 우리나라 헌법이 지금 현행 헌법이죠. 현행 헌법이 개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 과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1991년에 기초의회 그리고 광역의회 선거를 실시를 합니다. 91년 당시에도 사실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던 그 개정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도 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에서 계속해서 차일피를 미루다가 1995년에 드디어 동시지방선거를 실시를 합니다. 왜 동시지방선거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지방의회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같이 했기 때문에 동시지방선거라고 부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지방선거는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동시지방선거는 2018년에 있었죠. 2022년에 다음 지방선거가 아마 있게 될 것입니다. 제1회 선거에서는 그 당시 투표율이 68.4%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보여줬었죠. 아마도 당시 지방선거가 이제 처음 실시가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나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동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계속 떨어져 가고 있었죠. 그래서 48.8%까지도 투표율이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이후로 투표율이 조금씩 올라서 최근에 했던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60.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높아져 가나 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면에는 이러한 측면들이 있어요. 지방선거 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무들을 처리하고 주민들의 복리를 위한 지방정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방정부에서 일할 일꾼들을 우리 손으로 뽑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대개는 어느 정권이 쓰고 그리고 나서 한 1년이나 2년 후에 선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각 정부의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묘하게도 그 즈음에 그 선거가 치루어질 어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지방선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라고 하는 게 중앙정부의 성패를 어느 정도는 평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선거가 지방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을 동원하거나 아니면은 지방의 여러 가지 조직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지방선거라고 하는 게 지역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중앙 정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역사가 우리 지금 지방선거에도 사실 반복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러한 성격들을 지방선거에서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로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민들의 자치권이 단지 헌법에서 객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고, 따라서 그 제도의 뼈대, 골격만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용인되는 지방자치이고, 그런 식으로 지방자치가 계속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태도에서 조금 벗어나서 지방자치, 그리고 자치분권,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치권의 형태로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자치권은 국가에서 또는 중앙정부에서 시혜적으로 베푸는 객관적인 제도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이고, 따라서 당연히 그 권리들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